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정말 정반대였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가파른 상승,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고용지표에 호조세가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이걸 이미 반영했기 때문인 걸까요?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탄력적인 힘 가져갔는데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의 약진도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모처럼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려줬던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확인할 이벤트들은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대선 토론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신제품 출시까지 또 여러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또 촘촘히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 유익하고 알찬 투자 정보들로 생방송 50분 또 꾸려가 볼 예정인데요. 그 중심을 또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골드라인 기법을 또 전수해 주실 바로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매매 수익의 극대화까지 그런 기법까지 또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함께 공략해 주셨는지 그 결과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이렇게 5종목을 또 추려와 봤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전기차 화재 이슈와 함께 움직여줬던 두 종목, 한농화성과 한빛레이저 각각 30% 그리고 50%에 육박하는 상승률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또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대봉LS,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31% 비만 치료제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외에도 샤페론, 저희가 20%의 상승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매매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ICTK로도 20%의 다다른 상승 탄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또 새로운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다음 차자를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하면서 그 해답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방송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투자 전략들 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2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게 되면 웹페이지 링크 통해 이데일리 홈페이지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버튼 하나 있을 텐데요. 그 버튼 누르고 교육방 쉽게 간단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자 방법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같은 링크 통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도 힘차게 바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산뜻하게 출발해줬던 월요일장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활기찬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 항상 강한 종목만을 이제 공략을 또 도와드리고 그날 이제 주도주 위주에서 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빨갛고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수익금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이제 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 단타 혹은 이제 강한 종목의 어떤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높이 뜰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발표 후반부에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강한 황소 같은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편입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도 이런 강한 종목 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런 주도주 안에서 좀 손실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에서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단타의 관점에서 이제 해나가고 또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어떤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하나하나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 전기차 화재 쪽 테마가 좀 형성이 되었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한농화성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8월 19일에 공략 도와드렸었고,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약 30% 정도 고가 기준으로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한빛레이저 또한 우리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주 중에 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와는 약간 다른 테마이지만 그래도 전기차 화재를 좀 방지하거나 뭔가 전기차 화재를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소개를 다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8월 14일 날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그래도 약 50% 정도 또 단기간에 한 2주, 3주 동안에 괜찮은 상승률 보여줬던 또 좋은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종목 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제가 바라봤던 목표가는 조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괜찮았던 종목이죠. 대봉 LS라는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는 대봉 LS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조금 깊게 왔지만 상한가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흐름 때문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이 종목도 약 30% 정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봤던 목표가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이제 코멘트는 QR 찍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는 ICTK,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었고,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20% 정도 올라주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신규주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샤페론도 제가 가장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코멘트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9월 4일 이후에 약 20% 올라주면서 또 단기간에 좋은 수익률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제가 왜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장에 가장 핫했던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를 좀 아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데서도 한번 언급을 이제 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이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던 날에도 제가 다 코멘트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왜 이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었느냐?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주봉상 앞에서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제 만들어 놓고 앞에 고점 부근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 여기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와 주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의 크기 자체가, 이 폭 자체가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어떤 매집 구간이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만큼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이 정도만 부양을 시키려고 100% 매집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우리의 1차 상승 파동이 이 매집 구간에 대한 어떤 이 크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일봉상 이런 데서도 이 언급을 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 이때는 대봉 LS가 1등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요때 이제 1등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오늘도 비만 치료제 테마에서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 이제 QR 찍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이 매집 구간 이후에 이렇게 이걸 우리는 수렴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박스권 수렴 이후에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확장하는 그런 상승 확장 국면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지만 제가 이때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이거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끝나지 않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매집 구간인데 이 정도 주가를 올리려고 얘네들이 이만큼의 매집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눌리더라도 차후에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제 요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치가 이제 대략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번 정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도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략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이 여기 박스권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보시면 그대로 쭉 일자 상승을 잘 해주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앞에 보이시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해주면서 상한가로 잘 마무리를 해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서 계속해서 1등의 노릇을 할 거고, 당연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에 오전장 초반에도 관심 종목으로 잘 편입을 시켜주셔야겠죠. 그래서 저 또한 내일 오전장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봉 LS 어쨌든 우리가 주도주의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 테마에서 1등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환농화성이죠.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제가 여기 위치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 고점들을 이었을 때 이렇게 상단에 추세선이 하나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공략을 드렸었을 때 추세선의 상단까지 이 정도 올라가서 터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폭이 기대 상승폭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주봉상 이제 바닥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이 추세선이나 혹은 지지저항선 같은 그런 중요 구간들은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까지는 주가가 한 번쯤은 이제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이제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백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격을 좁히러 갈 수 있는 주가의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폭 자체가 30% 이상이 되는 단기 스윙으로서는 괜찮은 폭이기 때문에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여기에서 이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대로 이제 다이렉트로 잘 고점까지 상승을 해주어서 마찬가지 약 30% 정도의 며칠 만에 괜찮은 수익률 시청자분들께 이제 안겨다 드렸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 어쨌든 1등주 역할을 잘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강한 종목을 이제 그날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단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시게 되는 노란색 선인 이제 골드라인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한 기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드라인을 우리가 돌파했었을 때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제 이 종목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근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뭐 6에서 한 8% 정도 되는 그런 기대 상승 값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단타에서의 어떤 적정 수익률은 그래도 3% 정도를 저는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3% 구간에서 이런 데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해보셨다면은 조금 괜찮은 타점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받아 가셔서 뭔가 단타에서 어떤 기준선으로서 한 번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이제 한빛레이저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를 좀 경감시키거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요날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회사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충분히 전기차 화재 말고도 다른 테마와도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회사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위치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이동 평균선들의 밀집도라던가 배열도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요. 이제 보이시게 되는 5일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상승을 이제 해주었던 그런 좋은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좀 공략을 도와드릴 때 항상 강조를 이제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주도 테마의 뭐 대장주 혹은 이등주 못해도 이등주를 이제 잡아보셔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종목을 살 건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상승률이나 혹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라도 좀 1등주만을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같이 1등주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또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을 당시에는 이닉스라는 종목이 이제 1등주였지만 이 종목을 좀 들여다봤었을 때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쪽이 순환매가 돌게 되면 충분히 한빛레이저도 주도주 역할 혹은 1등주 역할 할 수 있다라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실제로 이런 날들에 보시게 되면 분봉상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전기차 화재 쪽에서 한빛레이저가 주도주 역할을 오전장에 잘 해주었다라는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이제 공략 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단타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8월 20일부터 23일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보이시게 되는 노란색 선 골드라인을 아래쪽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런 시점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하면은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파했을 때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대략 폭이 뭐 10%가 넘어가는 그런 상승폭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입절하시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대략 3% 구간에서 3% 나한테 수익 구간을 줄 때 절반이라도 입절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위쪽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괜찮은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기법을 입혀서 단타로서도 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에 좋은 기법을 입혀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충분히 3% 정도는 익절폭을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한테 받았던 어떤 기법들이나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실 때 생각보다 어떤 종목에 그 기법을 입힐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에나 기법을 이제 대입하셔서 매매가 좀 꼬이는 그런 형태를 좀 갖추지 마시고 좀 괜찮은 종목에 괜찮은 기법을 이제 대입을 해서 좀 깔끔한 매매를 지향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주도주 안에서 기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아무 데서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 권고드리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좋은 종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먼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ICTK 또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ICTK 같은 경우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로도 좀 엮여 있고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로도 이제 좀 엮여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 이 기준 캔들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
이 종목도 또 상한가를 한번 닫아 주었었습니다. 대봉 LS처럼. 그래서 닫아 주었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좀 어떤 슈팅 값이 약간은 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추가 슈팅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임을 더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무작정 홀딩 하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익절을 해가면서 조금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략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 선인 장기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앞에서 보이시는 이제 거래대금들보다 조금 월등한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이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상방에 대한 의지가 이 종목에서는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제가 비교적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 요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공략을 도와드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더 갈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조금 작게 보더라도 최근에 형성되었던 이런 정고점을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이제 해볼 만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이 떨어진 날에 시가 아래부터 공략이 가능했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 종목의 특성인데요.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을 2번 정도 뿜어내고 여기서 음봉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여기 양봉, 그다음에 음봉 또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양봉, 그다음에 음봉. 그래서 양봉이 2개 정도 나오고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성질을 또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겁니다.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종목의 어떤 성향이 조금 보이더라 정도로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양봉이 4개 정도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2개 나오고 또 한 번 쉬어가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마 오늘 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나리오에 넣고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마찬가지 대량 거래 대금 동반해서 기나긴 하락 추세 여기서 박스권으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게 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타의 관점에서도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 골드라인 이제 돌파했었을 때 이런 데서 공략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폭 자체가 뭐 10% 넘는 그런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우리가 3% 정도로 이 종목에서 주게 된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 익절하고 뭐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또 구사를 잘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도주 단타 매매 혹은 테마주에 있어서 1등주의 단타 매매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목표가는 진행 중이지만 비교적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어떤 시기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비용들이 시간적인 기회 비용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기회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적인 기회 비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취해놨을 때 그 종목이 금방 상승세를 보여주느냐 혹은 굉장히 기나긴 어떤 시간의 텀을 두고 나서야 이제 상승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물려 있는 기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다른 좋은 종목에 투자를 했더라면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내가 투자를 했더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익절을 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높이 뛸 종목이 좀 근접해 있을 때, 그러니까 높이 뛰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높이 뛰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등의 직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또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높이 뛰기 직전에 있는 종목 그리고 주도주 단타에 대한 관점 같이 공략을 해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공략주 리뷰부터 만나봤는데요. 사실상 한 종목만 살펴봐도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을 충분히 대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1등 이 자리를 좀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던 대봉에르스, 이와 같은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차트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부터 시작해서 종목의 초입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단타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들, 정보들 저희와 함께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찍게 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신 뒤 전문가님 사진 옆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단타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접근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 골드라인 기법, 이 좋은 기법을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까지도 내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정진학 이렇게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까지 무료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이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기법, 활용법까지 다 함께 녹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시장을 또 주도했는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끝났으니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에서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제 가지기 전에 간략하게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분위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사실 최근 시장이 유동성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장중 베팅을 하기에 조금 저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비교적 어려운 면이 전보다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의 어떤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 사실 5조가 채 안 되는 기껏 해봤자 5조 정도 되는 그런 거래 대금이 터졌었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전 11시쯤에 코스닥 기준으로 대략 4조 정도는 터져줘야 그래도 시장이 어떤 활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못한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든 혹은 눌림 매매를 하든 그 어떤 후속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결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돌파 매매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 돌파를 했을 때의 어떤 그 기대되는 후속 매수세들이 같이 들어와줘야 좀 큰 슈팅도 나오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그런 후발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돌파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눌림 매매에 있어서도 어떤 지지선이나 중요 가격대 종목들이 왔었을 때 그 반발 매수세라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반등도 좀 시원하게 나와주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건데 이 유동성의 감소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원래는 이제 반등을 주는 눌림 타점에서 좀 시원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흘러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돌파 타점에서도 돌파를 하고 바로 이제 짱돌이 날아오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 어떤 시장에서는 장중 베팅을 조금 줄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중 베팅을 하시더라도 약간은 비중을 낮춰서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매번 매매를 자주 하지 않아도
내가 불리한 위치에서는 그만큼 불리한 위치를 인정을 하고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연습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종목이 아니라 현금에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어떤 주도주들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었느냐. 저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테마 한 테마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봉 LS가 오전장에 비만 치료제 테마들을 다 이끌고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서는 사실 비만 치료제 말고는 나머지는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요. 제가 보라 색깔로 이런 칠해드린 종목들은 내일장에 어떤 시청자분들과 저와의 관심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장을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오늘장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이런 오늘장에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내일장 D+1이라고 하는 내일장 오전장 초반인 9시부터 10시 반까지도 다시 한번 어떤 눌림목의 타점 혹은 뭐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관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타점에 오게 되면은 원래는 제가 장중에 베팅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장중 베팅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대봉 LS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봉 LS 밖에 조금은 볼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장 초반에는 대봉 LS가 1등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DX, VX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혹은 블루엠텍이라든지 하는 후발주들을 어떤 견인하는 흐름을 잘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뉴스가 여기에서 나오면서 이 오전장의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쭉 그대로 상승을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1등주의 흐름이 이제 대봉 LS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런 후발주들 2등주, 이제 3등주, 4등주는 되도록이면 이제 공략을 잘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1등주만을 대봉 LS처럼 이런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 역할을 하는 그런 강한 종목만을 공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등주가 만약에 이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2등주, 3등주는 여기까지 하락폭이 더 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인 측면이나 혹은 어떤 깔끔한 매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1등주를 매매하는 게 조금은 2등주, 3등주 후발주보다는 좀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찰이 저한테는 시장에서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봉 LS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제 19,120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아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했을 때 이 돌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얻으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는가,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져주는가에 대한 어떤 신호를 잘 캐치를 하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를 돌파했었을 때 한 70억 정도가 이제 터졌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어떤 돌파의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믿고 이런 부분에서 돌파 타점으로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칠해드린 이 저항대가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전일 이 피레침 음봉의 고점 라인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형성을 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역사적 신고가까지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데를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중 베팅을 이제 최근 들어서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 최고점에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갈 때 따라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내일장에서 좀 잘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구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오전장 아마 9시 반 전에 다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장중 매매를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대략 9월 3일 정도부터인데요. 9월 3일. 이제 왜 그러냐면 9월 2일 날 우리 신규 상장하고 굉장히 강했던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세로선이 여기가 13시입니다. 13시. 그리고 여기가 이 14시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오후장에 눌림 매매를 할 때 그 신규주 같은 경우도 14시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반등 파동이 잘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파동 자체가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게 대략 4% 넘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13시부터 14시 사이에 그래도 M83 같은 경우에 9월 2일 날 반등세가 잘 나와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기서부터 반등세가 잘 나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9월 2일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자, 유라클 보시기 전에 이 아이비전 웍스라는 이것도 신규주인데 똑같이 보시게 되면 13시부터 14시까지 보시게 되면 이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낙폭 과대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낙폭 과대가 일어나게 되면 한 번쯤은 우리가 강한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가 대략 아마 제가 기억으로 2.5% 정도 이제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에서 5% 정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유동성이 활발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낙폭과대 관점에서 4에서 5%는 우리가 어떤 수익으로 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눈치챘냐면 이 유라클을 공략을 했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제가 손절을 하고 나서 그때 시장 흐름을 몸소 맞아가면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9월 5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이 종목에서 이제 구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지만 반등도 안 나오고 그대로 계속 흘러주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 싶은 구간에서도 이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와주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날 날짜가 9월 5일입니다. 유라클이 질질 흘렀던 날이 9월 5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아이비전 웍스가 9월 3일 바로 전날에 반등도 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주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 없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14시 또는 13시 이 사이에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14시부터 이제 13시 사이에 유라클에서도 원래는 반등이 나와야 될 타점에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반등이 없는 이런 흐름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전날에 이 종목을 미처 캐치를 못했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시장에서 보고 있었다면은 흐름을 참고를 해서 유라클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매매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조금 감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손절을 한번 하고 나게 되면은 시장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생기게 됩니다. 원래 내가 잘 수익을 보던 그런 타점인데 안 먹히네? 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바로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겠고 그런 어떤 이상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매매를 내려놓는 그런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한 종목에서의 흐름이 다른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대로라면 이제 아까 제가 9월 2일에 이 M83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갈 때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었고 다음 날에 대략 몇 분 만에 한 10% 정도 이제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4%가 되는 또 그런 수익을 주고 갔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종가 베팅 최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다음 날 시초가에 또 여기서도 한 4에서 5% 이제 이런 반등들이 잘 나와 주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연속성이 주도주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끊겼을 때는 매매를 내려놓고 좀 나를 시장에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횟수를 내려놓고 좀 저는 종가 베팅 위주로 공략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도주 안에서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에서 종가 베팅이나 다시 기회가 온다면 장중 베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의 단타 매매 저와 QR 찍고 오셔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강한 놈을 고르고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해 볼 수 있는 전략 저희가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대응하는 법, 장중 가이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면 웹페이지 링크 통해 이데일리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신 뒤에 우리 전문가님 그리고 빨간색 버튼 누르셔서 무료로 된 PDF 골드라인 기법 자료집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장중 가이드는 물론이고 이 골드라인 기법을 더욱더 생생하게 또 배워보실 수가 있는 기회니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낙 또 단기적인 이 접근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꿀팁과 노하우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또 알려드릴 뭐 매매 꿀팁이나 뭐 이런 매매 비법 또 전수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네. 시장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드시 매매 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태풍이 오는데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좀 확실한 타점이 나왔을 때만 이제 공략을 해보자. 저 또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좀 이상한 걸 느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8월 기준으로 지난달에 손절을 전체적으로 한 게 도합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8월 달에.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연달아 2번 정도 제가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잘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도와드렸었는데 이제 손절이 나갔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내려놓고 장중 매매를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게 어떤 슈팅에 대한 유효함이 살아있는 종가 베팅 위주로 제 공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일상생활과 어떤 주식과의 좀 면밀히 닮아 있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진이 당연히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좋은 패턴을,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에 있어서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이 주식에 있어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즉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먹여줘야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건강한 계좌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관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종목 선정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 건가를 논하시기 전에 어떤 종목을 내가 볼 것인가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더니 결국에는 그게 시장에서 밀어주는 주도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뭐 대봉LS 그리고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테마에서의 어떤 1등주만을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 굳이 무리해서 내 돈을 베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며칠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매일매일 트레이딩 단타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 우리가 제 기준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3%의 어떤 기대 수익 값을 가지고 제 타점이 왔을 때 거의 매일매일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바이앤셀이 계속해서 이제 찍혀 있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단타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중은 단타가 스윙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윙보다는 이제 단타가 이제 비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의 어떤 수익률이 결코 수익금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윙보다 뭐 2배, 3배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더 물량을 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에서 단타, 주도주 단타의 관점 같이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칠 땐 치고 빠질 땐 빠지면서 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바탕으로 함께 수익을 좀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골드라인 기법이 뭔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간략한 설명도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 저한테 맞춰진 기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지 마시고 물렸다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단기적인 단타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일단은 세력의 움직임이 상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일봉상 우리가 고가로 따졌을 때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기준봉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기준봉이 출현하게 되면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찰을 해보자. 언제까지 관찰하냐? 이제 3분봉상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할 때까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3분봉상 돌파를 했을 때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캔들이 기준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주가가 알파벳 N자의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N자 패턴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파벳 N자를 잘 그려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자 그리다가 골드라인을 지지받고 돌아설 때 이때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마법의 기법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이제 손절도 해보고 익절도 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받아가셔서 단타에서의 어떤 기준선으로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타이밍까지 캐치해 볼 수 있는 골드라인 기법 좀 간략하게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기법을 가지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갈 수 있을지가 또 가장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들도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정도 종목 들고 나와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는 삐아라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 종목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쪽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화재 쪽에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고 있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 쪽에서 칠레 정부와 어떤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리튬 관련된 MOU를 칠레 정부 주도하에 체결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검은색 선으로 칠해드린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이제 두 번 정도 돌파를 해주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형성되었던 이 하단의 박스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를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삐아.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 직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준 종목이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립 틴트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의 지분을 조금 일부 매도를 하고 화장품 섹터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그런 매매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보시게 되면은 배열도와 밀집도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어떤 매집에 대한 신호로도 저는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시게 되는 이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박스권의 상단에서 뭔가 추격 매수를 급하게 하시는 전략보다는 이 박스권의 어떤 중심선이라던가 혹은 이 하단선 이런 데서 모아가시는 게 평균 단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살짝 줄여서 비중 조절로서 계좌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유동성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종목도 좋은 테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매를 굳이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또 어떤 우리가 비중을 실어볼 만한 그런 종목과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태풍이 오는데
맞서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이 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도 저는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배팅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결국에 주식에 있어서 계좌 관리의 끝판왕은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원하는 포지션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대형주를 원하신다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바닥을 잘 다져오다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 화장품 섹터 공략해보고 싶다면 삐아 함께 담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까지 하면서 매매 퍼포먼스 경험해 보실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혹은 문자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